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9장 선운동량과 충돌입니다. 여기서는 선운동량이라는 이제 물리량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 정리,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 그것의 응용으로 1차원 직선에서 충돌, 2차원 평면에서 충돌 공부할 거고, 질량 중심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 운동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운동의 크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그 운동의 크기가 그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선운동량은 정의가 그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 따라서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선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고, 사실 이제 뉴턴이 자기 책 그 프린시피아 혹은 프린키피아 그 책을 썼을 때 F는 MA, F는 마 그걸로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쓰지는 않았어요. 뉴턴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 힘이다. 이걸로 뉴턴은 적었어요. 우리 주변에 운동 보면은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로켓 발사할 때 보면은 이제 가스를 뿡뿡뿡뿡 그 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악의 알바라는 택배 상하차, 조금만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컨베이어 벨트에 그 택배가 우르르 쌓이죠.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그럴 때는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힘이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질량이 일정할 때는 그냥 F는 MA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립계는요, 그 운동량이 보존돼요.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동 법칙 때문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작용하고 반작용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이 그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따라서 그 개의 총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동력 법칙 때문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해보면, 얼음판에서 궁수가 화살을 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화살 쏘기 전에 다 멈춰 있으니까 운동량 0이었다가 이제 화살을 쐈다. 그러면 이제 화살의 운동량뿐만 아니라 궁수의 운동량도 있겠죠. 그래서 궁수를 1번이라고 하고 화살을 2번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화살을 처음에는 이제 그 수평으로 쏘다가 나중에는 또 비스듬히 위로 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비스듬히 위로 쏘는 걸로 얘기를 하면은, 운동량 X 성분은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궁수의 질량, 궁수의
그 나중 속도 X 성분, 그 다음에 화살의 질량, 화살의 나중 속도. 근데 이제 비스듬히 위로 쐈으니까 뚜뚜뚜뚜 해가지고 그 코사인 세타 곱한 게 X 성분, 사인 세타 곱한 게 Y 성분이겠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성분도 0인데 공수의 질량, 공수의 나중 속도 Y 성분, 화살의 질량, 화살의 나중 속도 Y 성분이 사인 세타 곱한 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 공수의 나중 속도 X 성분이 마이너스 M1분의 M2 V2F 코사인 세타. 두 번째 식에서 공수의 나중 속도 Y 성분이 마이너스 M1분의 M2 V2F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를 1식, 2식. 그런데 수평으로 쓴 경우, 세타가 0도인 경우, 자, 그러면은 1식하고 2식에서 코사인 0도는 1이고 사인 0도는 0이죠. 그러니까 공수의 나중 속도 X 성분은 마이너스 M1분의 M2 V2F. 공수의 나중 속도 Y 성분은 0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쓰면은 뭐 공수가 위아래로 움직일 일이 없지만 비스듬히 위로 쓰면은 공수가 얼음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얼음이 단단하니까 이제 그 속도가 이제 그 상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예제는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해서 다루는 예제였어요. 자, 다음은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하고 사람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서로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정의 법칙에 따라 같잖아요. 그런데 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사람만 끌려오냔 말이에요. 그거를 선운동량 보존 법칙의 관점에서, 자, 처음에 운동량이 사람이나 지구나 멈춰 있었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볼의 질량, 속도, 지구의 질량, 지구의 속도. 자, 그럼 여기서 공의 속도분의 지구의 속도는 마이너스 지구의 질량분의 공의 질량. 자, 그러면은 지구의 운동 에너지하고 공의 운동 에너지는 지구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지구의 질량, 지구의 속도. 공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공의 질량, 공의 속도. 그러니까 ME 나누기 MB VE 나누기 VB 의 제곱. 자, 여기다가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알아낸 얘를 그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MB 나누기 ME의 제곱. 그러면은 지워지죠. 그러면은 MB 나누기 ME만 남는데 지구에 비해서 공의 질량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공의 운동 에너지보다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공만 끌려오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 사람만 끌려가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요 예제 확인했고요. 자, 지금까지는 고립계였고 이제는 비고립계. 그러면 이제 운동량의 그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충격량이 나타나요.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그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단위가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컨드, 뉴턴 세컨드, 이게 이제 충격량의 단위가 되겠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에 따라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충격량이에요. 그럼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때는 적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 충격량.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정리가 성립하는데, 원래 물리학에서는 정리라는 말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주로 법칙. 근데 여기 이제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 그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계산해 보면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힘, 그러니까 힘을 적분하면은 운동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 힘 dt. 근데 힘이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그러면은 대입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미분은 분수처럼 취급해가지고 dt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에 대한 적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운동량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치환 적분.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하고 충격량하고 같다. 예,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예, 비고립계의 경우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든가 충격량이라든가 요런 물리량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충돌이라든가 폭발 현상, 이럴 때 유용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측정을 하면은 사실 측정이 어려운데, 왜냐면은 요 시간은 매우 짧고 힘은 또 매우 크고, 그래가지고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기술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시간은 뭐 초고속 카메라 기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데, 힘은 좀 여전히 어렵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넓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넓이는 그 충격량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따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가 같죠. 그래서 이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얼마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되게 신기한,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좀 대담한 근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힘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근데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요 곡선 아래하고 면적이 같은 직사각형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일정한 요 힘이 작용한다. 요거를 이제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사를 해요. 그러면은 아니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예, 대담한 근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이 좀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근사가 아니고 그럴듯한 근사가 돼요. 그래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걸 이제 충격량 근사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개발을 하면은 충돌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벽에다가 자동차를 꽝 충돌시켜가지고 자동차가 튕겨 나와요. 자, 그럴 때 충격량과 평균 알짜임을 구하라. 그럼 이제 충격량, 운동량 정리.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질량이 1500kg, 나중 속도가 2.60 I 햇, 오른쪽으로 튕겨 나왔죠.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15.0 I 햇, 예, 왼쪽으로 처음에 갔죠. 그래서 충격량 계산해 보면은 2.64 곱하기 10의 4승 I 햇, 그러니까 방향은 오른쪽이고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해도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충격량 구했고 그 다음 이제 충격력. 그러면은 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그 운동량의 변화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2.64 곱하기 10의 4승 I 햇, 시간은 0.150초. 그래서 충격력이 1.76 곱하기 10의 5승 I 햇 뉴턴. 그러니까 요 자동차하고 벽 사이에 요 면이 단단하면은 이 충격력이 커지죠. 만일에 이 면이 푹신푹신하면은 충격력이 작아져요. 자, 그러한 물리적 현상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1차원 직선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다룰 건데, 여기서 그 반발계수, 약자로 COR 이라는 값이 이제 있는데, 네, 골프 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값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충돌전 상대 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 근데 이제 튀어나오니까 충돌 전에 비해서 충돌 후가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양수로 만들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네, 마이너스 V1I 빼기 V2I 분의 V1F 빼기 V2F. 뭐 사실 순서 1번과 2번 분자 분모 동시에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반발계수 성질을 보면은 먼저 반발계수가 0인 경우, 그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하면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요. 그 다음에 반발계수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불완전 비탄성 충돌. 그리고 반발계수가 딱 1이면은 탄성 충돌. 이걸 자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요 앞에다가 자꾸 붙이는데, 요거는 그 집불, 지가 뿔이 어딨어. 그냥 탄성 충돌이에요. 그리고 탄성 충돌이고 비탄성 충돌이고 할 거 없이 일단은 운동량이 보존돼요. 그리고 탄성 충돌은 뭐 일반인들은 그 탄력 있는 충돌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은 탄성 충돌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다 비탄성 충돌이고, 운동량은 탄성 충돌이고 비탄성 충돌이고 할 거 없이 다 보존되고. 자, 그래서 1차원 충돌, 우선
완전 비탄성 충돌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충돌 후에 둘이 합쳐졌죠. 그래서 충돌 전에 M1V1I, M2V2I, 충돌 후에 합쳐졌고 나중속도 VF. 그러니까 나중속도는 분모는 질량의 합, 분자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의 합.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손실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를 그 환산 질량이라고 그래요. 기호로는 보통 뮤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뮤의 역수가 M1의 역수와 M2의 역수를 합한 거하고 같아요. 환산 질량. 그리고 상대 속도. 충돌되는 상대 속도. 의 제곱만큼 그 운동 에너지가 손실돼요. 근데 만일에 이 두 번째 물체가 정지했었다. 그러면은 손실되는 에너지의 그 비율은 이 두 물체의 질량에만 의존해요. 되게 신기한 결과죠. 그 두 번째 물체가 정지했을 때. 예. 완전 비탄성 충돌이었고요. 자, 다음은 탄성 충돌. 예, 그러면 일단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그래서 미지수가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 V1F하고 V2F가 미지수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 연립해서 푸는데 2원 2차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푸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야 사실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식을 뭐 한쪽에는 M1으로 묶어주고 다른 쪽은 M2로 묶어주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한쪽은 M1 다른 쪽은 M2로 묶어 써주고, 그리고 둘을 나눠요. 근데 두 번째 식이 그 인수분해 과제죠. 그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그거 같다는 식으로. 그래서 둘을 나눠주면은 좌변에서 M1, M1, V1I 빼기 V1F, 우변에서는 M2, V2F 빼기 V2I가 지어져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분석을 해보면은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식 1하고 식 2를 연립해서 풀면은 2원 2차 연립 방정식이라 조금 어려운데, 1번하고 3번을 연립해서 풀면은 그러면은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돼서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암기를 하면 또 그만큼의 쓸모는 있어요. 그래서 V1F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I, M1 더하기 M2분의 2배 M2 V2I,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 아래 첨자 1하고 2를 서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식도 얻을 수가 있어요.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I, M1 더하기 M2분의 M2 빼기 M1 V2I, 이렇게.
그래서 외우기가 좀 버겁지만 그래도 암기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